네, 안녕하세요.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네. 증인은 2024년 12월 7일 KBS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평소 직접 자주 보고를 했고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신뢰받는 것과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죠. 증인. 평소 직접 보고를 자주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기사에 대통령께 적시되어 몇 번 보고 드린 적은 있지만 자주 보고 드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한 인터뷰에 대한 기사 아닙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 끄지 마시고. 이양해 주겠습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에게 업무적으로 독대하여 보고한 적은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독대한 적은 없고 원장님과 함께 4차례의 업무 보고를 한 것이 다입니다. 라고 답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이 12월 3일 8시경 증인에게 비아폰으로 전화했을 때 비아폰을 보좌관에게 맡겨두고 청담동 몽중원 식당에서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게 왜 궁금하시죠? 제 지인들이면 뭐 여러분인데 혹시라도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는 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신문상이 깁니다. 술은 얼마나 마셨나요? 8시에 저도 그날 굉장히 늦게 도착했던 부분이고 사실 그날 저와 같이 자리셨던 분들이 연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라 술을 많이 하시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증인은 증인의 보좌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보좌관과 몽중원과 국정원의 중간 지점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만나서 전화기를 받아 20시 22분경 피청구인과 약 20초간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때 그 피청구인이 한두 시간 있다 전화할 일 있으니 대기하라라고 했죠. 네. 증인은 이전에도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못해서 마음이 엄청 급했고 곤란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대통령과 독대를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개별적인 연락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아까 K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평소 직접 보고를 자주 했고 신뢰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죠. 그 KBS 보도와 그렇게 기사화되었죠. 그건 그 기자한테 물어보시죠. 그렇게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렇게 기사화됐겠죠. 네, 증인은 여인영은 방첩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방첩사가 국정원과 업무 파트너이기 때문에 방첩사령관이 국정원에서 자주 방문해서 업무적으로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간부들끼리 저녁을 한 번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죠.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저 검찰 조서인가요? 12월 11일자 검찰 진술 조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증인은 여인영과의 마지막 전화인 2024년 12월 3일 23시 06시경 이 지금 그 여인영과 그 피청구인과의 통화 목록입니다. 예. 마지막 통화인 23시 06분경 통화에서 여인영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라고 좀 뜸을 들이더니 선배님 이걸 좀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죠. 네. 증인의 위 진술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증인과 통화한 23시 06분경 이미 방첩사 병력과 경찰이 협력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의 이 진술에 의하면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여인영이. 예. 그죠? 방첩사령부 이지학 실장의 진술 조서입니다. 방첩사령부 이지학 실장은 검찰에서 계엄 당일인 22시 36분경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영해 거주자 소집령이 내려졌고 23시 04분경 수사단장실에 도착하여 김대우 단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진술했고요.
방첩사령부 배정효의 그 진술서입니다. 방첩사 작전팀이 국회 정문으로 00시 40분 그리고 1시 05분에 순차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팀장 이상민과 방첩사 구민의 종령의 통화 녹음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2024년 2일이죠. 4일 1시 3분에야 임무를 하달받고 국방부에서 출발했다는 시간이 확인이 됩니다. 국회를 출동했던 박창균 영등포서 형사과장의 그 핸드폰 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경찰이 비상소집 출근 지시를 받은 것은 23시 01분이고 23시 22분 국회 정문 쪽으로 나올 것을 지시를 받고 이길 00시 18분 경이 되어서야 국회 정문 앞 수소 충전소로 이동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지금 이런 사실 전혀 몰랐죠. 방첩사의 진행상이야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이 여인영과 통화하였다는 23시 06분 경에는 객관적으로 아직 방첩사 경찰이 국회로 출동할 것을 지시받기도 전이거나 국회에 도착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여인영이 방첩사 병력과 경찰들이 국회를 이미 봉쇄하고 있고 체포조가 대상 인원들의 소재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체포 명단을 불러줄 테니 도와달라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 아닌가요? 그건 제가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인영 사령관도 아까 방금 증언을 하실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에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요. 증인은 당시 여인영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었나요? 라는 질문에 위치 추적해달라고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죠. 네. 여인영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은 전체 업무를 총괄을 하고 1차장은 해외 정보 소집, 2차장은 국내 정보 및 대북 방첩, 3차장은 심리 및 사이버 안보, 과학기술, 기획조정실장, 기주실장은 총무 관리 및 인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죠. 국정원 조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증인의 업무가 해외 파트인 건 맞죠. 그게 이제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통상 제가 제 업무를 소개할 때는 해외 업무와 해외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대신 국가안보조사국이 대체 신설되었는데 이는 증인의 산하가 아니라 2차장 산하였죠. 그렇습니다. 방첩사령관이 국정원과 업무 파트너로 일을 할 때는 국정원과 접촉을 하거나 차장급 게다가 국가안보조사국이 있는 2차장이 아니라 해외 파트 담당이 1차장과 업무를 할 경우는 없죠. 있죠. 네. 그럼 국정원 1차장 산하에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원이 있나요?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첩사령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의 말이 모두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까 진술 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치 추적을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위치 추적과 체포는 증인이 알기에 같은 말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아까 여인영이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여인영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었나요? 라는 질문에 위치 추적해달라고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네. 위치 추적이 체포랑 어떻게 같은 말이죠? 송구합니다만 아까 저기 대상자 명단이 있던 그 종이를 하나 올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따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제 128호증 KBS 인터뷰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위 KBS TV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조태훈 국정원장이 6일 오전에 오보조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진술했죠. 조금 전에 그 오보조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으로 잘 설명드렸던 것 같으니까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기사 인터뷰를 보면은 그 기사 인터뷰에 그 기사에 오보라고 했던 이유가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고 명단은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라고 진술했죠. 예, 조금 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네, 결국 증인 스스로 대통령이 증인에게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거는 변호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16항 여쭙겠습니다. 증인의 진술 조서입니다. 증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진술인에게 체포조 명단과 체포 지시는 대통령님의 뜻이다 내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말한 사실은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했죠.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아니 수사관이 이게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증인에게 이 체포조 명단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냐라고 물었을 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고 그리고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증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증인의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걸 여쭙는 겁니다. 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국회 정보위 김병기 의원은 2024년 12월 6일 증인이 정보위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직접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과 이재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다라고 언론 브리핑을 하였죠. 제가 김병기 의원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보위원장실에서 12월 3일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설명할 때 정보위원장과 원래는 그 정보위 간사가 박선원 의원이셨는데 박선원 의원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전사령부에 항의 방문을 가시다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대신 참석하셨고 여당에서는 이성권 의원께서 참석하셨었습니다. 네, 신문상 없지만 제시해서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위 언론 보도 내용은 위 면담에 배석하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진술인의 발언 내용을 공개하면서 언론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실제 진술인이 위 면담에서 한 발언 그대로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가 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한 말 그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죠. 예, 그렇겠죠.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하나하나를 지적하신다고 하면 제3자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소 바뀐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 면담하는 과정에 그 양당 간사께서 계속 노트에 제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받아 적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받아 적인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 지금 조사를 받으실 때 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라는 기사를 제시를 하고 이 기사 내용이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증인이 말한 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증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약간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김병기 의원이나 이성근 의원이 정보위원장 면담을 끝나고 나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라고 물어보셨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이 자료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료는 네.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 조서고요. 지금 SBS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네. 그 어쨌든 제목에 보면 네. 대통령 직접 지시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라는 기사를 제시하면서 네. 검찰이 네. 이 기사가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증인이 저한테 물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 한번 그 조서 관련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지금 갑자기 뭘 하나 띄워놓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뒤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렵나요? 예,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법정에 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긴장된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를 이해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지금 변호인께서 물으시는 거는요. 이 보도 내용이 네. 대통령께서 직접 체포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네. 그 보도된 경위가 증인께서 정보위원회에서 이렇게 직접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보도가 되는 게 맞냐 그런 아닙니다. 도리어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인용한 것은 제가 보기엔 12월 6일 날
조선일보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인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실제로 제 워딩으로 얘기한 부분은 지난번 22일 날 나왔던 국조특위의 청문회에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처음이고 대부분 다 간접 화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버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조서의 질문에 보면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화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말한 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인이 답을 했죠. 제가 지금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된 것인가라는 부분은 SBS의 관련된 기사보다는 당시 민주당의 김병기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성건 양당 정보위 관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발표한 언론 브리핑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부분이니까 신뢰성 있게 가감없이 전달된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